Tesla CEO Elon Musk hopes to test his robo-taxis in China, but The Biden administration hiking tariffs on roughly $18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 예정인 가운데 CNBC가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러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어떻게 될지 바이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와 함께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혁신기업 비아디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는 현재 우한시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5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배인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가 우한에서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러 중국으로 갔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기자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이와 노인, 임산부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있는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탑승자가 있는 모든 장소로 로보택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보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비용은 약 $3라고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일반 택시와 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로보택시를 호출한 지 약 15분 후에 한 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택시 안에 운전자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해서 기자가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운행 중인 로보택시 절반가량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에 탑승을 할 수 있었고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30마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도로를 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SOS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차를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는 360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아직 로보택시 기술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바이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라이더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근 개발된 바이두 로보택시 가격은 $28,000라고 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중국에서는 정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철광과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로 올리고요.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인상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테슬라라는 혁신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요.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바이두의 맵을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슬라 기술을 자국 내에서 활용해서 자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미국은 이렇게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보다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전기차 국가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현재 대선을 앞두고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전기차 전환을 늦추면서 전기차 산업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대로 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제품은 한번 써보면 정말 빠져들게 되죠. 이후에 입소문을 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랬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이용이 만약 본격화된다면 각 국가로 빠른 시간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점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아디는요, 이 왕찬포 회장이 창립을 했죠. 왕찬포 회장은 1966년 안후이성 우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후에 비아디를 창립해서 현재의 최고의 그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로까지 만들게 된 아주 능력이 출중한 경영자입니다.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비아디에 오랜 기간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 투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는 비아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가 세계 시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제 막을 수 있을지 그것을 좀 투자자로서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남미 쪽으로 먼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까지 수출을 했고요. 이 남미 쪽으로 가려고 여러 공급망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찬포 회장은 처음 이 비아디를 만들 때 아주 작은 그 배터리 회사로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동통신회사 노키아와 같은 이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했었는데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제품까지 모두 제공을 하게 되면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다양한 휴대폰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는 그 사업을 점점 영역을 확장해서 전기차 산업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종, 다양한 가격대의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그 의견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차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비아디는 다양한 차종을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 많은 그 수요층을 흡수하고 있다 하는 점이 비아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요, 하이브리드 매출이 크게 이제 늘어나서 비아디의 그 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차 가격이 아무래도 낮은 하이브리드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매출 부문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러한 비아디의 전략을 살펴본다면 그 향후에 테슬라는 반드시 모델 2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전기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많은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산업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특히 비아디와 같은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빨리 읽었고요. 그래서 비아디에 일찍부터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아주 큰 그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왕찬포 회장은 굉장히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빌 게이츠까지 이 왕찬포 회장의 이 경영 능력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중국에서 이동통신이 처음에 이제 활성화돼서 휴대폰용 배터리를 제조하다가 이 다양한 부품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이 배터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기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가서는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비아디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부분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이 지분을 대량으로 이제 매도하기도 했죠. 테슬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전기차 산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아디에 투자함으로써 일찌감치 이 비아디의 성장에 대해서 예상을 했고요. 이 전기차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차 산업 자체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테슬라가 아니라 일찌감치 중국의 비아디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죠. 특히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성능이 높은 배터리를 만듦으로써 이 원가를 극적으로 이제 낮추고 전기차 분야에서 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도 했어요. 과거에 보면은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파손이 되게 되면 불이 붙게 되는데,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가 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세계를 좀 놀래키기도 했어요. 이러한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기버스도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기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비아디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할 수 있다 하는 점이 비아디의 가장 강력한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슬라도 반드시 이제 모델 2를 성공시켜서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할 수 있어야 더 매출도 이제 늘고 순이익도 늘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는 다양한 차종, 다양한 가격대의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퀸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4,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260에서 370마일을 달립니다. 탄 같은 경우에는 34,000달러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시갈 같은 경우에는 10,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190에서 250마일을 달리고요. 이 셀 같은 경우에는 22,000달러부터 시작하고 280에서 350마일까지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 왕찬프라고 하는 훌륭한 CEO의 그 경영 전략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인수를 했다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과감하게 접고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이 바로 성공하게 됩니다. 2023년 고금리 속에서 비싼 가격대의 이 순수 전기차보다는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이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함으로써 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중국 내에서는 이 좋은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이 많은 비판적인 입장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밝힘으로써 CEO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물론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분명 CEO로서는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위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주로서 바라는 그런 측면을 일론 머스크가 잘 참조를 해서 이 테슬라의 발전 전략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High-end sports car, faster than a Ferrari, faster than a Lamborghini. Nothing compared to this. Every which way I did the numbers, the electric cars were a lo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Tesla is pushing the bounds of what is possible with self-driving. Elon's Elonnes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